일단은 이제 구매 예산을 한 20만 원 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자에 너무 많은 기능을 바라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왕의 JJ입니다. 나봤어. 다시. 아, 예, 괜찮죠. 왜? 끊어? 자연스럽게 가요. 계속해. 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자왕의 JJ입니다. 여러분은 의자를 사실 때 뭘 보고 사시나요? 뭐 의자의 디자인, 제품의 스펙, 착좌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도 어떤 의자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5만 원대에서부터 240만 원대까지 한 50개가 넘는 다양한 의자들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구매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의자들을 앉아보고 리뷰를 해본 저희의 노하우를 녹여낸 가성비 의자 구매법 제1탄 병현이의 의자 구매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사실 때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럼 병현님 지금 하자. 아, 이것도 다 담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고 있어. 자, 그럼 병현님 지금 요즘 주로 네네. 사용하시는 의자가 어떤 의자죠? 에어론 의자. 에어론 의자. 네, 중고로 산 게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에어론에 대한 되게 극찬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그 에어론을 구매를 하실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렇게 에어론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사실 에어론 의자를 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처럼 뭐 그냥 단순히 글로 된 리뷰에 의존해서 사지 않았을까. 명품 의자라고 소개된 그런 브랜드들을 찾다가 이제 허먼밀러를 알게 되고 뭐 국내에서 약간 중고를 유통하시는 업체들이 있길래 그 업체에서 샀습니다. 네. 그럼 허먼밀러를 구매하신 건 언제쯤 구매하신 거죠? 저 한 작년 2월쯤이니까 한 1년 이제 2년 다 돼가네요. 네. 1년 이상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네. 그때 비해서 지금 이제 어떤 의자 구매 기준이 네. 달라지신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 기준이 뭐였냐면 가성비였어요. 가성비라고 얘기하면 싸고 좋은 거. 일단 가격이 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싼 가격대를 찾는 게 이제 좀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진짜 그 말 뜻 그대로의 가성비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어떠냐. 또 의자의 성능은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명품 의자를 처음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정품을 샀을 때는 10년, 12년 AS를 해주겠다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제 기간으로 가격을 나누면 훨씬 이게 더 싼 거 아닌가? 저 몇 번 사봤는데 한 1년 못 가고 고장나서 버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랫동안 쓸만한 의자라면 10년 동안 뭐 200만 원을 쓴다 라고 하면은 1년에 20만 원 쓰는 거니까. 그럼 지금 가성비나 AS를 기준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20만 원씩 1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의 금액을 계산을 잡고 그 의자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좀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자를 구매를 하실 분들에게 어떤 좋은 조언이라든지 전략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다면. 일단 저는 이제 명품 의자에 관심이 많았지 한 40만 원대 아래 국내 의자들 정말 싼 의자들 뭐 그런 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씩은 다 앉아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일단은 이제 구매 예산을 한 20만 원 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자에 너무 많은 기능을 바라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장날 구멍이 없는 의자? 그러니까 내구성이 튼튼한 의자. 네, 내구성이 기준인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가성비 의자라고 해놓고 뭐 럼버 소프트도 있고 틸팅 조절도 있고 팔걸이도 다 조절돼요. 그렇게 기능이 많고 움직이는 파트가 많을수록 당연히 그 원가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의자가 10만 원 아래예요. 그러면 재료를 허술한 걸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의자가 되게 가벼워지고 실제로 저희가 부러진 적도 있고요. 의자 레버가 부러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10만 원대 아래인데 뭐 기능을 너무 강조를 한다. 우리 거는 틸팅 조절도 되고 뒤에 럼버 소프트도 움직이고 물론 튼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10만 원대 아래의 의자를 산다면 뭐 틸팅의 강도 조절이나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오발이라든지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한 소재를 썼는지 기초적인 것부터 볼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지켜지는 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오발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더 기능 쪽보다는 좀 더 소재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라,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고정 의자를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내 사이즈에 맞는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럼 고정 의자는 어떤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 의자들은 사실 조절되는 게 많잖아요. 네. 높낮이도 조절되고 팔걸이도 조절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냥 식탁 의자 같은 거죠. 그냥 나무 의자. 독서실에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고정 의자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튼튼한 고정 의자를 사는 게 10만 원 안쪽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네. 그럼 20만 원대 이하의 의자들에서는 좀 튼튼한 의자를 골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튼튼한 의자를 고르는 기준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좀 하고 애매하다는 거죠? 좀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AS가 뭐 길면은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기도 한데 사실 20만 원대 미만 의자들에서 뭐 10년 AS를 해준다 이런 의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을 봐야지 그런 튼튼한 의자를 고를 수가 있는지 좀. 일단은 오발 쪽을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오발은 알루미늄, 철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내구성의 소재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스틱보다는 철제, 알루미늄을 쓴 거를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 20만 원대 아래에서 그런 소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케아도 철제에다가 코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절 기능보다는 소재, 철제 같은 것들을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약간 하부 쪽을 위주로 좀 튼튼함을 그렇죠. 판단하는 딱 기준이? 봤을 때 사람 체중이 많이 실릴 것 같은 부분이 그 소재가 플라스틱이면 이게 좀 부러질 가능성이 높죠. 매일 쓰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60kg의 물체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365일 앉고 수천 번을 그 하중을 버텨야 되는데 그 무게가 가해지는 부분이 보통은 오발이거든요. 오발이랑 럭킹 부분. 그러니까 럭킹이라는 게 이제 틸팅이 조절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안 만들 거면 럭킹 빼고 복잡한 부품들을 넣어서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거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 그래서 그게 딱 그 철학이 약간 마르쿠스 이케아 의자들 보면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케아 의자들이 그냥 튼튼하게만 만들어 놓고 저한테 맞게 쓸 수 있게는 만들어 놓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딱 봐도 10년 AS를 해놓는 이유가 느껴지는 그런 의자죠. 그러니까 파트가 별로 없게끔 그리고 고장날 건덕지가 별로 없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긴 해요. 뭐 가성비 의자 그러니까 싼 의자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좀 튼튼한 의자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저도 팔걸이 없는 의자를 뭐 이케아나 이런 데를 가서 여러 의자들을 좀 앉아봤는데 사실 워낙 팔걸이 있는 의자들에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팔걸이 없는 의자가 좀 어색할 뿐이지 앉았을 때는 사실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팔걸이를 어떤 조절 기능 없이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팔걸이를 가진 의자보다는 차라리 팔걸이가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도 들었어요. 의자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떤 파트들이 사실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팔걸이가 대표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책상 위에 있어요. 저는 그 책상의 높이에만 잘 맞추면 되지 팔걸이가 필요 없는 경우 많고 오히려 이 팔걸이가 거추장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 팔걸이가 책상에 안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랑 비슷한 게 헤드레스트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헤드레스트가 우리가 직접 허머밀러에다가 물어본 적도 있긴 하지만 해외 명품 의자들 중에 헤드레스트 제공 안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50개 의자들을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건 진짜 왜 안 넣는지 알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를 넣기가 좀 힘들어.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등판이 이 머리 위까지 있어서 기댈 때도 그냥 그 등판에 기대게끔 하는 게 차라리 낫지 헤드레스트만 따로 파트를 만들어서 등판이랑 연결해서 만드는 형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또 고정했을 때는 딱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헤드레스트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죠. 실제로 제가 에어론 의자 쓰면서 에어론에서 만들지 않았지만 에어론 의자에 맞춘 그 헤드레스트만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 거 유명한 거를 샀는데 제가 15만 원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떼고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냥 앉아있을 때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그 코즘 의자는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그냥 등판을 높인 것 같아요. 하이백 버전이 나온 이유가 헤드레스트 추가할 바에는 그냥 높이는 게 낫다라는 어떤 의견이 반영된 거 아닐까.
하이백 코즘 체어 앉았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하이백에서 느껴지는 그 헤드레스트와 유사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을 때는 전혀 뭔가 걸리적거리지 않다가 쉬고 싶을 때만 딱 이제 기대면은 헤드레스트 기능을 해주는. 그럼 제가 이제 의자들을 리뷰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의자들 가격들을 보면 보통 10만 원대 이하 이런 어떤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의자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정도 중간 가격대 정도의 의자들이 쭉 있다가 그 이상의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의 이제 가격대의 의자들은 거의 없어요. 없다가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의자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고 또 1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분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자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네. 20에서 40만 원대 그 약간 그래도 조금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 얼마만큼의 돈을 좀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전략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뭐 의자 사시는 분들이 뭐 10대가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한 25세에서 34세가 제일 많은데, 그분들은 이미 이제 체형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의자가 분명히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앉아보고 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의자 구매 대리점 같은 데 다 가보면은 의자를 앉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이라도 좀 느껴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어떤 의자를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약간 허리가 아프다,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의자에 적응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의자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자에 몸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의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20만 원에서 40만 원대의 의자를 고를 때 보는 기준은 이제 틸팅의 어떤 느낌? 몸을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등판에 기대서 좀 쉬기도 하고 하는 게 무게 분산을 시켜준다고 생각해요. 아까 고정 의자를 사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정 의자는 내구성은 좋지만 근데 단점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기대고 움직여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건 조절 가능하고 그런 의자들을 사겠다는 건데, 틸팅의 느낌이 좋아서 평소에 이렇게 틸팅을 할 만한 의자다 라고 생각할 만한 의자? 틸팅감이 좋은 의자들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틸팅에 대한 선호도 다르고, 사람마다 나는 이 틸팅이 좋아, 나는 이 의자 틸팅이 좋아,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틸팅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럼 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자의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제품 스펙을 볼 때 높낮이들을 보시면 다 커버들이 달라요. 낮게 움직이는 의자도 있고 높게 움직이는 의자들도 있고, 저희가 앉아본 의자들 중에 마르쿠스는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그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한 170 이하 정도, 신장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70 이하이신 분들은 그런 의자는 나쁜 의자인 거예요. 높낮이 조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40만 원 정도면 이제 팔걸이도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겪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환들의 거의 대부분은 책상의 높이랑 그 상체의 어떤 위치랑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의자 높이를 맞춰라 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책상에 의자가 맞을 수 있게 높낮이를 맞추는 게 인간공학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려면 팔걸이도 조절이 돼야 돼요. 팔걸이가 조절이 안 되는데 책상에 이제 의자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자 높이를 맞췄는데 이 팔걸이가 조절이 안 돼서 나한테 딱 맞는 의자 높이가 이 책상에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높낮이 조절이 이 팔걸이까지 되느냐. 그럼 이제 40만 원 이상, 그 이상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래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에어론 의자 같은 해외 의자를 좀 추천하시는 그런 편이신 건가요? 진짜 퀄리티 괜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허먼 밀러, 스틸케이스, 휴먼 스케일,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그 정도인데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S를 10년, 12년을 해준다고 하니까, 물론 자세한 AS 사항들은 깊게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일단은 공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차를 살 때 왜 아직도 현대 기아차는 독일 3사의 그 주행 능력을 못 따라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많이 따라왔지만 어떤 기본적인 기능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더 좋다는 경우가 많은데, 엔진의 주행 능력, 그건 왜 못 따라가냐, 그런 불만들이 있듯이 해외 명품 의자와 국내 의자들의 어떤 차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틸팅을 했을 때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진짜 어려운데 달라. 다르고 정말 편해. 편하니까 막 더 틸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진짜 한 뭐 70시간, 80시간 정말 누적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틸팅의 느낌을 못 따라가는 걸 봐서 한 70, 80만 원 애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확 늘려서 하는 게 나중에 보면 경제적이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직접 앉아볼 만한 데가 그렇게 많나요? 한국에. 스미스 S3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네. 거기 의자 되게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CD즈 강남점 대치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CD즈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 되게 다양한 의자들이 그냥 전시되어 있거든요. 해외 명품 의자들 허먼 밀러, 스틸케이스, 그다음에 휴먼 스케일도 공식 딜러사들이 있어요. 그 딜러 샵들이 있고 그 샵에서 그냥 전시하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분, 15분 앉아서 그냥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가성비 의자 구매법 제1탄 병현이의 의자 구매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가성비 의자 하면은 주로 가격이 싼 의자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비싼 의자도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의자구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가성비 의자 구매법 또 JJ편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많이 앉아보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할 만한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JJ님도 그렇고 또 지인님도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발동이 걸리니까 이게 얘기가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나오네. 그쵸. 상당히 편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가성비 의자 구매법 제1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클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장. 또 보장.